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스님께서는 중국에 지난주 계셨죠? 알고 가신 거 아닙니까? 혹시 계엄 상황을 김건희한테 저기 그 좀 들으시고 정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시고 가신 거 원래 아니에요? 좀 그 연결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고 중국에서 아마 계엄 상황을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그 진행자이신 박지훈 변호사님과 양희삼 목사님은 조만간 잡혀가니까. 실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그날 이제 사실은 포고령이 딱 선포됐는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처단한다고 잡아간다고 이러길래 우리 여기 이제 부장님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많이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가는 즉시 그 방송과 동시에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포고령 읽기도 전에 딱 계엄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다 잡혀가는 거잖아. 그렇죠. 계엄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잡혀갈 수도 있겠다. 순서가 그렇게 앞에는 아니겠지만 그 등급이 낮긴 하겠지만 뭐 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보셨으니까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오면 진행자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제가 중국 TV하고 그 중국 뭐 바이두 뭐 이런 바이두. 검색 엔진 통해 가지고 중국 애들 뭐라고 얘기하나 봤는데 일단 신화통신 중국 유명 관영 매체인데 그 신화통신은 그 영화 서울의 봄을 인용해서 서울의 겨울이 왔다. 그리고 아주 그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중앙 댄스타이에서도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신화통신 계열사에서 그 유명한 중국 언론의 보도.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 제목의 기사를. 근데 신화통신은 이제 관영 매체니까 자기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 산하의 매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눈에 쏙 들어가는 제목을. 그게 저는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잘하느냐 생각 들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을 달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타국에 이르고 하니까 약간 조롱조라 그럴까요? 약간 조롱조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이란 나라가에 대한 그 중국 사람들의 어쩌면은 그 약간 조롱이 섞여 있는 거겠죠. 조롱과 비하 그런 게 있는 거겠죠. 자, 하여튼 중국 뭐 전 세계 외신이 우리 계엄 상황을 지켜봤었는데 우리 또 건전한 시민의식도 칭찬을 하는 외신도 많았었어요. 우리 시민이 아주 평화적으로 이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를 막았다 얘기도 하는데 집회 지금 목사님 계속 나가시고 있는데 뭐 집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늦게 가느라고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하고 그 가면서 제가 좀 인터뷰도 하고 하느라고 아무튼 들어가면 전화기가 안 터지니까 그래서 좀 밖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랬는데 그것만 봐도 그냥 막 이렇게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찡해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그 우리 청년들 그 MZ 세대들 모여가지고 응원봉 들고 막 그 구호 외치고 이런 것도 구호도 우리는 뭐 다 이런 거 하잖아요. 목소리 빽빽 지르고 예전에 호원철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애들이 뭐 리듬 맞춰가면서 탄핵 윤석열 탄핵하는 거. 노래 같이. 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실은 이제 저도 이제 촛불행동 처음 시작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뭐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이 청년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알아서 청년들이 알아서 이제는 누가 뭐 시위를 이끌었느냐 뭐 조직이 어떠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남는 거는 응원봉밖에 없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나라가 진짜 절망의 상태였는데 너무 희망이 보인다. 그래도 이 2030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희망을 얻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전 또 놀라운 게 이 익명의 사람들이 가서 커피를 몇백만 원 사놓을 테니까 아무나 가서 먹어라. 집회에 가신 분들 오뎅, 어묵
어묵 엄청 그냥 다 사놓고 가서 먹으시면 된다. 그런 배품 이런 것도 사실 좀 놀랍습니다. 굉장히 다른 변화죠. 특이하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를테면은 정치 상황이 혁명적 상황으로 변했는데 이제 급변하는 혁명적 상황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럴까요? 온정과 지지, 따뜻함이 느껴지는 아주 새로운 변화. 또 저는 촛불 집회에서 촛불이 응원봉이라는 그렇죠. 굉장히 디지털한 기술 혁신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놀랐고 또 하나 주목까지는 아니지만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는 날 광화문에 모였다는 10만 명의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거기 왜 모였을까? 그러니까 응원봉으로 대비되는 세대와 광화문에 모였던 추위를 무릅쓰고 모이셔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던 노인분들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맞아요.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생방을 하면서 탄핵할 때도 사실 여긴 강화문입니다. 오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집회가 제가 봤을 때는 저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확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광화문은 탄핵 반대, 그리고 여의도는 탄핵 찬성.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민주주의의 혜택은 누렸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사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왕정 시대를 살고 민주주의의 구조와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왕정 시대에서 아이고 우리 임금님, 우리 왕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완전히 이제 한 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음식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5.18 때도 다 주먹밥을 나르고 주먹밥들 기억납니다. 그 주먹밥이 지금의 커피나 어묵이나 이렇게 저는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들의 속성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수준 높은 우리 국민 의식이 그때나 여전히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계엄 얘기 다시 조금 더 해보면요. 계엄 그날 상황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저렇게 어설프게 해서 이게 해프닝이었나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잘못 좀 판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드러나는 정황에 따르면 아주 치밀하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예컨대 구금 시설도 확보하고 벙커에 구금 벙커 같은 것들을 확충했던 거 또 유혈 사태를 대비해서 병원 시설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대통령은 그날 지휘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끄집어내라, 잡아라, 좀 충돌돼도 괜찮다 이런 지시도 직접 했던 거 봤을 때는 상당히 계획을 했고 상당히 치밀하게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합참의 계엄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국가가 계엄 상황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기본 매뉴얼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됐을 텐데 아니 근데 이게 군대가 움직여서 하게 이렇게 어설프게 될 수가 있나 했는데 지금 밝혀지는 거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어설펐다기보다는 지휘관 중간중간 지휘관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고양된 의식이 굉장히 비극적 사태를 막은 것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지시에 대해서 작동한 반작용으로 작동한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뭘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특이점을 발견했는데요. 미국이 이번 계엄 사태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요. 일단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캠벨이 부장관이 워싱턴에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심한 오판이다라고 했다든지 골드버그 대사가 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다음 날 즉각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또 최근에 빅터 차가 이런 얘기를 빅터 차는 국무부의 소속으로 한반도 정책에 직접적으로 입안하고 있는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의 입처럼 작동해 왔던 사람인데요.
빅터처가 2차 계엄을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계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은 그 계엄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미국 측이 감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한미 연합사령관 통해 가지고 일선 장군들이나 정치권에 개입한 흔적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입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아하. 그 외교부에서 그 미국 측에서 전화했는데 외교부 뭐 김태효도 그렇고 다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화 라인을 끊어버렸대요.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네. 지금 정부 이놈들은 진짜 못 믿을 놈들이다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벙커 말씀하셨는데 그 벙커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조그만 뭐 이렇게 그냥 지하 벙커 정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벙커 1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는 뭐 들어가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몇 번 들어가봐서 압니다.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실 테지만, 거기 들어가. 길도 못 찾아요. 안에. 저는 공군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공군 저는 육군 소령을 해가지고 그 지휘 훈련을 많이 들어가서. 근데 이게 벙커 1, 벙커 B2, B1, B2, B3 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네. B1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국가 요인을 피신시키는 너무 중요한 공간인데 지금 뭡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청와대 그렇게 다 작살 내더니 이번에는 국가 안 보고 나발이고 일단 저것들 다 족쳐 잡아 죽여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정부입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할 짓입니까? 수방사 안에 산이죠 관악산. 더 얘기하면 제 군산보안이라서 말씀 못 하겠는데. 매우 깊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못 나옵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고. 엄청 큽니다. 못 나옵니다. 거기를 지금 구금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이고 뭐 주요 인사고 다 잡아넣겠다. 그거 하려고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국가에 얼마나 주요 시설입니까? 근데 그거를 다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실패했을까에 대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윤석열이나 뭐 김용현이나 다 70년대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명령하면 군인들이 무조건 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계엄을 하려면 그 밑에 군인들에게 너희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임무 하다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뭐 북할 도발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와보니까 국회야. 근데 그거를 누가 감히 거기다가 쉽게 총뿌리를 겨누겠습니까? 대영상으로 다 찍고 있는데 의식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그냥 저 옛날 아저씨들이 버린 그게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군대를 잘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군대. 저 생각에는 그 계엄 당일날 그 특전사가 헬기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계엄이 발표된 시각하고 특전사가 국회에 도착하기 약 50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특전사가 오는데 50분 걸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건데 그건 아마도 헬기 타고 오면서 용산에 미군이 일부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비행 금지구, 목사님 잘 아시지만 거기가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미연합사에서 그 헬기 오는 걸 인지하고 아마 그 비행 해제, 금지 지역에 비행하는 것을 해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고 아마 한미연합사에서 알고 바로 뭐 조치한 거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군작전사령부 MCRC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공군 항적들을 다 통제하는 거기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업데이트된 이야기는 날씨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못 떴다. 헬기가 날씨 때문에 뜰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도운 거죠.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있어요. 김종대 전 의원도 얘기를 했던 거가 공군 비행 금지 구역, 수방사 관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는 좀 들어보면 날씨 때문에 헬기가 좀 늦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뭐 그것도 사실 뭐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하늘이 도왔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대로 그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공수가 강서구에 있어요. 바로 가깝습니다. 차 타고 가도 돼요. 사실은 헬기 안 타도 되는데 공수부대 기본적으로 헬기를 타니까
1공수가 국회 다 둘러싸고 707 특임단이 체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왔던 게 더 문제예요. 먼저. 선관위는 보십시오. 네. 발표했는데 이분 뒤엔가 거기는 성공했잖아요. 네,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사실. 그렇게 보면 네. 이게 정말 어찌 됐건 그 날씨 때문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이건 진짜 네. 하늘이 도왔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아찔합니다. 소름 끼칠 네. 정도로 아찔합니다. 근데 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네. 이분들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밤 12시 이후에 하는 게 통상인데 지하철도 안 끊기기 전에 선포했을까? 그거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날과 시를 받았다는 설도 있고 네. 거기가 가장 이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압수에 들어가니까 경호실에서 지금 막고 뭐 난리가 나서 일몰이 되니까 결국은 일부 자료만 받고 철수를 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의 긴급 체포나 구속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 좀 뭐라 그럴까 논란의 여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 같아서 이제 당장 체포하는 것이 맞지만 그 경호실이라는 곳이 뭐 조건 없이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그 사람들 원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래서 아마 그 경호처가 그런 사명에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긴급 체포하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대치 상태를 상당히 좀 지속하고 탄핵 이후에 네. 예, 그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대치 상태가 상당 부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러가면서 경찰들이 그랬대요. 다음에 올 때는 긴급 체포다. 네. 그랬더니 급하게 자료를 뭐 해가지고 그 이미 제출을 형식으로 줬는데 여러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또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극히 말도 안 되는 아주 극히 일부 자료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일반 범죄 아니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내란 뭐 반란은 바로 대통령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은 이거 지금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네. 저뿐만 아니야. 그냥 다 핸드폰만 보고 TV만 보고 살아요. 혹시나 또 일어날까봐 그런 그리고 일들이. 어떻게든 이게 빨리 이게 탄핵이든 뭐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뭐 하나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난번 이 계엄 이후에 친위 쿠데타 이후에 네. 돈을 찍어낸 게 151조를 찍었답니다. 그렇게 많이 찍었습니다. 151조를 찍었는데 이유가 뭐냐? 주가 폭락하는 거 막으려고. 유동성 공급이네. 예, 151조면 네. 우리가 무슨 뭐 미국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근데 보통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이게 인플레로 오는데 네. 자 보십시오. 자기들이 계속 6개월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6개월 뒤에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그 새로운 정권은 완전히 파탄 지경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네들 살자고 지금 나라를 작살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인간들한테 이것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내버려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죠. 네. 자, 뭐 그래서 이 내란죄가 뭐 일부 좀 법률가나 또 판례 분석한 사람들은 내란이 이게 쭉 지속되고 있고 지금 거기 동조한 사람들 내란죄 전범이 될 수 있고 경호실조차도 그래 될 수 있다라는 네. 분석도 있습니다. 저 여기 옆에 네. 떠들려더니 정광훈이 잡아가야 됩니다. 네. 네. 내란 지금 끝나지 않았으면 내란 계속 동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잡아가야 볼 됩니다. 여지도 있다. 네. 예전 90년대 있었던 그 5.18 12.12 사건 보면 그건 내란죄가 쭉 지속됩니다. 그 비상계엄 뭐 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우리 스님께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뉴스에 사라진 네. 김건희 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 중국에 있으면서 이 비상계엄 예. 선포를 보고 바로 김건희 여사를 예.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좀 빠진 듯 안 빠진 듯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뭐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사, 일본 한중일 삼국 역사 중에 이른바 정변이라는 네. 이름으로 수없이 있어 왔던 일인데 이 정변의 마지막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있었던 많은 정변과 급변 사태를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한 것 중에 하나가 장국영이 주연한 네. 패왕별이라는 초패왕 초패왕 항우가 사랑하는 여인 우미인과 헤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 이야기가 거의 그 정치 세계, 현실 세계도 실제로 일어나는데 네. 이 항우는 이 사랑하는 여인 우미인을 먼저 보내고 네. 자기가 결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떠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미인을 죽이고 자기도 이제 그 적과 맞춰서 싸우다가 죽는 이런 비극적 결말을 아름다운 영화로 네. 장국영이 또 주연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패왕별이란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대개 정변의 끝에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극단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아니 극단적인 건가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탄핵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최종적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스님이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김건희가 벙커 2에 가 있대요. 거기 왜 가 있어요? 거기서 카톡질을 하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피신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고성국 TV든 뭐 배승희 TV든 이런데 그 뭐 부정선거다 이거 했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문제 없다 이렇게 했던 그 유튜브 보고 위안을 삼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보고 뭐 그 얘기도 있잖아요. 국정원과 경찰이 정보 올려주면 그 만약에 정보가 부딪히면 극우 유튜브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도 저는 그거 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끝은 뭐냐? 저는 끝까지 버틸 것이고 벙커 2에 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거기서 문 걸어 잠그고 끝까지 탄핵이고 나발이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직 그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 안 하고 계실 거고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탄핵을 선택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그 다툼을 좀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탄핵이 이후 헌재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마 그 부분의 법리적인 다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자기는 헌재에서 뭐 탄핵 기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컴백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죠. 컴백을 할 것이다. 그 이번에 토요일 날 탄핵이 만약 가결이 되면 직무정지 되는 거잖아요.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아니죠. 그 직무정지 된다고 해서 계속 관저에 있을 거고 헌재 판결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이제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아직까지 뭐 2달 정도. 그 사상 초유 버티기 작전을 버티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도 있다.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 혹은 자존심 사람들 이번에도 그 윤석열은 마찬가지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을 죽이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18까지 가는 것도 감당했을 거 생각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낮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이고 무슨 뭐 영부인이고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살아날까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추한 꼴을 볼 수도 있다. 저는 마지막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사건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결말이 나기 위해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분리되어야 될 시점에 왔고 아마 대통령은 탄핵 이후의 결론을 보고 이제 대통령이 정치적 사법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영부인은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부인의 거취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따로 선택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미 분리하고 있답니다. 들어보니까 그 안가 저기 법무부 장관이랑 같이
후에 만났다고 하는 네. 안가에 네. 김건희가 거기 있다는 소리도 그러면 있고. 그러면 조용한 퇴진 및 질서 있는 퇴진 될 겁니다. 이 패왕별이의 이야기는 항우가 우민을 보낼 수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분리적으로 조치한다면은 아마 그 질서 있는 퇴진으로 탄핵 이후에 이게 정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탄핵 부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 아니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지금 국짐 입이 붙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그 탄핵을 거부했습니다. 네네. 전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재앙적인 상황을 봤다 국민의힘에게. 뭐냐면 청년들을 각성시켰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들은 민주주의가 그냥 생긴 줄 알아요. 그런데 서울의 봄을 봤는데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년연다를 읽고 그런데 그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져 버렸잖아요. 아하. 아 이게 민주주의가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우리 어른들이 그냥 이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닌구나를 뼈저리게 지금 배우고 있고 말 그대로 교육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눈앞에 벌어져서 저는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이제 특히 청년들은 바뀌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중도. 늘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도층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도층이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을 보았어요. 소위 말하는 이 중도층이 다음에 과연 찍을 때 이 아무리 본인들이 보수라고 해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도라고 해도 거기다 찍어줄까? 이건 엄청난 제가 볼 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본인들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몸 숙이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망할 일밖에 안 남았다. 진짜. 이번 탄핵 때는 그래도 어떻게 좀 바뀔까요? 어떻게 될까요? 탄핵 때는 그래도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몇 명 나오지 않겠습니까? 9명은 나올 것이다. 8명이 이제 돼야 되니까요. 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